회장님, 저 비행기 타면 죽어요. 인천공항 43번 탑승구 출발 5분 전 더러운 후드티를 입은 12살 소년이 회장님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 셋이 일제히 소년을 제압했죠. 꺼져, 이거지 새끼야. 소년의 무릎이 바닥에 찢히며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저 비행기에 테러리스트가 있어요. 주변 승객들이 소란에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경호원이 소년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는 순간 박진우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 소년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공포와 절박함이 뒤섞인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눈빛. 고작 12살 거지 소년이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하려는 순간 대체 이 소년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인천공항 3층 푸드코트는 고요했습니다. 구석진 테이블 아래 너무 큰 후드티를 뒤집어 쓴 작은 몸집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12살. 그는 배낭을 베개 삼아 딱딱한 의자 2개를 붙여놓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노숙자였죠. 야, 너 또 왔어? 굵은 목소리가 태민의 잠을 깼습니다. 공항 경비였습니다. 여기서 자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태민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 배낭을 움켜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경찰 부를 거야. 태민은 3층 계단 아래 좁은 공간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기서조차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은 2년 전 세상을 떠났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푸드코트로 돌아온 태민은 쓰레기통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태민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최서윤이 손짓하고 있었죠. 25살 야간 알바생. 2년 동안 태민을 몰래 돌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김밥 2줄을 비닐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누나. 태민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서윤은 태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민아, 너 학교는 언제 다시 갈 거야? 휴학만 2년째잖아. 태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2년 전만 해도 전국 뉴스에 나왔던 천재 소년이라는 걸. 10살에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 수석 입학했던 아이.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죠. 전 괜찮아요. 태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대학을 그만뒀는지 2년 동안 물어봤지만 태민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김밥을 들고 구석 벤치에 앉은 태민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주변을 관찰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걸음걸이, 옷차림. 태민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본 얼굴은 절대 잊지 않는 것. 수천 명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공항에서 살며 무의식적으로 익힌 능력이었죠.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10살에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1층 체크인 카운터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경호원 셋을 대동하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태민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대한항공 1등석 카운터. 박진우 회장이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경호실장의 얼굴도 태민의 뇌리에 자동으로 저장됐습니다. 이동수. 명찰에 적힌 이름이었죠. 태민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자들은 날마다 봤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날 줄은 태민은 몰랐습니다. 오전 9시 공항은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보안 검색대 근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즈니스석 전용 검색대로 한 여성이 걸어왔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 명품 가방, 세련된 헤어스타일. 평범한 사업가처럼 보였죠. 하지만 태민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봤는데? 그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빠르게 되감겼습니다. 1년 전, 바로 이 공항 라운지. 금발머리의 여자가 수상한 남자들과 은밀히 만나던 장면. 당시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그 얼굴은 태민의 뇌리에 정확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머리 색깔은 바뀌었지만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걸을 때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기우는 자세까지.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유라엘은 보안 검색대 앞에서 가방을 트레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5월 아침인데도 말입니다. 검색대를 통과하며 그녀는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인사하는 척하면서요. 태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그는 2년 전 대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테러리스트 행동 프로파일링, 과도한 긴장, 부자연스러운 미소, 떨리는 손.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유라헬이 43번 게이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태민도 멀찍이 따라갔죠. 그리고 전광판을 확인했습니다. 오지 732편, 싱가포르행, 오전 10시 30분 출발, 비즈니스석 12A.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봤던 그 회장. 박진우 회장이 경호원들과 함께 같은 게이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같은 비행기야. 저 여자랑 회장님이랑.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여자, 떨리는 손, 같은 비행기, 재벌 회장. 이건 우연이 아니야.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거지애인데.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하지만 2년 전 김 교수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폭발 직전 자신을 밀쳐냈던 그 손길. 태민아, 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해.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태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43번 게이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운동화가 반짝이는 바닥을 구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비켜섰습니다. 경호원들이 회장을 에워싸고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태민이 목청껏 외쳤습니다. 그 비행기 타면 죽어요.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경호원 셋이 동시에 움직였죠. 거지 소년이 회장에게 달려드는 걸 막기 위해서요. 꺼져, 이거지 새끼야. 경호원 하나가 태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태민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히며 피가 배어나왔죠. 하지만 태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외쳤습니다. 제발요. 저 비행기에 폭탄이 있어요. 위험한 여자가 탔어요. 경호원이 태민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박진우 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경호원의 손이 멈췄죠. 회장은 태민을 내려다봤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60년 넘게 사람을 봐온 사람이었죠. 저의 이야기 들어보자. 회장이 말했습니다. 경호실장 이동수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저건 그냥 미친 애입니다. 시간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비행기 조금 늦어도 돼. 그리고 태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 보렴. 박진우 회장은 태민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호실장 이동수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죠. 회장님, 저건 그냥 미친 애입니다. 출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이동수를 무시하고 태민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천천히 설명해 보렴. 왜 그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나?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3번 게이트 비행기예요. 위험한 여자가 탔어요. 폭탄이 있을 거예요. 경호원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회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인데? 어떻게 하나? 태민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비즈니스석 10이어요. 30대 중반 여자, 검은 정장 입었어요. 검은 머리에 명품 가방 들고 있고요.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꽤 구체적인 정보였거든요. 그게 다냐? 아니요. 태민의 목소리가 조금 더 확고해졌습니다. 1년 전엔 금발이었는데 지금은 검은 머리예요. 하지만 얼굴은 똑같아요.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고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동수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죠. 태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른손 약지에 반지 자국 있어요. 최근에 뺀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을 때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요.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나? 1년 전 얼굴을 어떻게 아직도 아냐? 태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 본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회장은 태민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동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어린애 망상을 왜 믿으십니까? 출발 시간 놓치면 싱가포르 일정 전체가 틀어집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안팀 불러. 확인해 봐야겠어. 잠시 후 공항 보안팀장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회장이 태민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가 43번 게이트 비행기에 폭탄이 있다고 하네. 비즈니스석 12A 승객을 확인해 주게.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43번 게이트, 비즈니스 12A 승객 신원 확인. 잠시 후 답이 왔습니다. 유라헬 36세, 캐나다 국적 한국계입니다. 사업차 입국했다가 출국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안 검색 통과했습니다. 보안팀장이 회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검색 통과한 승객입니다. 문제 없었고요. 증거 없이 함부로 재검색하면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태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 손 떨렸어요. 땀도 많이 흘렸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동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손 떨리는 게 범죄냐? 비행기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아. 그리고 회장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거지의 말 믿으시려고요? 저의 정신 상태 이상해 보입니다. 회장이 고민하는 표를 지었습니다. CCTV라도 확인해 볼 수 있나?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보안 검색대 CCTV, 유라헬 통과 장면 확인. 몇 분 후 태블릿 PC에 영상이 떴습니다. 유라헬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장면이었죠. 회장과 보안팀장, 그리고 태민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 속 유라헬은 정말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도 보였죠. 태민이 말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죠. 긴장한 건 맞는데 이것만으론 폭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비행 공포증일 수도 있고요.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저 여자 1년 전에 수상한 남자들이랑 만났어요. 라운지에서 봤어요. 이동수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1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해? 12살짜리가. 증거라도 있어?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기억뿐이었습니다. 회장이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출발까지 15분 남았죠. 그 짧은 순간 태민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아무도 안 믿어. 나는 그냥 거지애니까.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편의점에서 최서윤이 뛰어왔습니다. 태민아.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태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 넌 거짓말 안 하잖아. 태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보안팀장이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출발 10분 전입니다. 지금 비행기 세우면 모든 승객에게 피해가 갑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이동수가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총리와의 만찬도 있고요.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회장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국제적 망신과 일정 차질, 다른 한쪽에는 12살 소년의 절박한 눈빛. 60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지 732편 싱가포르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비즈니스석 승객분들은 우선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들이 줄지어 탑승구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라헬도 그 안에 있었죠. 검은 가방을 든 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그 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제발요. 저 여자 가방 안쪽 확인해 주세요. 숨겨진 주머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은 난처한 표정이었고 이동수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5분 전, 승객의 80%가 이미 탑승했습니다. 유라헬도 비행기 안으로 사라졌죠. 서윤이 태민을 꼭 안았습니다. 태민아, 넌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사람들이 죽어. 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분 전, 마지막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승무원이 탑승구 문을 닫으려고 손을 뻗었죠.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2분 전,
이동수가 회장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셔야 합니다. 비행기 놓치십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믿어주세요. 전 거짓말 안 해요. 사람들 죽어요. 제발. 12살 소년이 바닥에서 울먹이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죠. 회장은 태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는 뭔가를 정말로 알고 있다. 단순한 망상이 아니다. 저 절박함은 진짜다. 1분 전, 회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비행기 세워. 지금 당장. 보안팀장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장한테 연락해. 엔진 끄라고 해. 지금 당장. 이동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정말. 하지만 회장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보안팀장, 저 여자 다시 검사해. 가방 완전히 뜯어봐. 숨겨진 주머니까지 전부.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오지 732편 기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엔진 정지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엔진 정지. 무전기에서 기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출발 직전인데요. 폭발물 의심 상황입니다. 즉시 엔진 정지하고 대기하십시오. 활주로 대기 중이던 비행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웅거리던 소리가 멈췄죠. 기내에서는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왜 안 가요? 보안팀이 비행기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유라엘은 12A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자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보안팀원이 말했습니다. 부인,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재검색이 필요합니다. 유라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검색이요? 저는 이미 검색 통과했는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보안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요. 유라엘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 가방을 들고 통로로 나왔죠. 승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 여자 뭔데? 테러범인가? 비행기 밖 탑승구에서 태민은 떨리는 몸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의 손을 꽉 잡아줬죠. 회장도 팔짱을 낀 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동수는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요. 유라엘이 탑승구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보안팀이 가방을 펼쳐놓고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서류, 화장품, 옷까지. 평범한 출장 가방이었죠. 보안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동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맞죠, 회장님. 시간 낭비였습니다. 태민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안쪽이요. 겉감 뜯어보세요. 숨겨진 주머니 있을 거예요. 보안팀장이 망설였습니다. 가방을 뜯는 건 유라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가방을 손상시키시려고요? 명품인데요. 증거도 없이 이러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뜯어봐. 내가 책임질 테니.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칼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쪽 천을 조심스럽게 절개하기 시작했죠. 유라엘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한 척했죠. 천이 찢어지며 안감이 드러났습니다. 보안팀원이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주머니가 만져졌죠. 잠깐, 이거. 그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용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금속 탐지기를 가져다 댔습니다. 띵!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용기 뚜껑 부분에서 미세한 금속 반응이 나왔죠. 폭발물 전문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용기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액체 폭약입니다. TATP 계열로 보입니다. 기압 변화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 같은데요.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라엘의 얼굴에서 침착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도망치려는 순간 보안 요원 둘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요. 이건 누명이에요. 유라엘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죠. 비행기 밖 탑승구에서 지켜보던 태민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띵! 금속 탐지기 소리가 그의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아니,
그건 2년 전 연구실의 소리였습니다. 띵. 환풍구가 부딪히던 소리. 폭탄 타이머가 오작동을 일으키던 순간 태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을 잃었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태민아. 서윤이 황급히 달려와 태민을 붙잡았습니다. 태민아, 괜찮아. 정신 차려. 하지만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2년 전 연구실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폭발하는 순간 자신을 밀쳐내던 김 교수님의 손, 화염에 휩싸이던 모습. 회장이 다가와 태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얘야, 괜찮아. 넌 해냈어. 사람들을 구했어. 하지만 태민은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교수님, 제가 못했어요. 또 실수할 뻔했어요. 회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뭔가 깊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요. 한편 유라엘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유라엘은 처음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박민석, 진성그룹 전무, 50억 받았어요. 그 말을 들은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석이가, 내 조카가?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민석이 누구입니까?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친조카야. 진성그룹 전무. 작년에 후계구도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거든요. 경찰이 즉시 무전을 쳤습니다. 박민석 긴급 체포 준비. 진성그룹 본사로 출동하라. 그리고 이동수를 쳐다봤습니다. 경호 실장님, 당신도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이동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려는 순간 경찰이 재빨리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동수의 귀 속 이어폰이 떨어졌습니다. 형사가 그것을 집어들었죠. 아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어폰에서 미세하게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실장, 왜 연락이 없어? 일 제대로 된 거야? 형사가 이어폰을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죠.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됐습니다. 음성 분석하면 신원 확인 가능합니다. 이동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회장을 배신한 죄책감이 그의 얼굴에 드러났죠. 비행기 안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는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살았어요. 저 아이가 우리 구한 거예요. 하지만 정작 태민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를 꼭 안아주었죠. 태민아, 이번엔 아무도 안 다쳤어. 넌 잘했어. 회장은 태민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시간 후 인천공항 응급실. 태민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PTSD 발작으로 탈진한 상태였죠. 서윤이 옆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도 의자에 앉아 태민을 지켜보고 있었고요.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보이네요. 과거에 큰 충격을 받은 적 있나요? 서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2년 전에요. 그때 형사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신원 확인 차 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태민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강태민. 이게. 형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 강태민입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형사가 태블릿을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2년 전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연소 서울대 합격, 10세 천재 소년 화제 강태민 군. 항공우주공학과 수석 입학 사진 속 소녀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태민과는 완전히 달랐죠. 회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10살의 서울대를. 형사가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더 많은 기사들이 나왔죠. 신동 강태민 항공역학 논문 발표 김성훈 교수. 천재 제자와 폭발물 안전 연구 그리고 마지막 기사. 서울대 연구실 폭발 사고. 김성훈 교수 사망. 10세 학생은 경상.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태민이는 2년 전까지 천재 소년이었어요. 10살에 대학 들어가서 전국에서 난리 났었죠. 그런데 연구실 사고 이후로 태민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회장을 봤죠. 회장님.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냐?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살에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김성훈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죠. 교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외로웠는데 교수님이 항상 같이 밥 먹어주시고. 회장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태민이 계속 말했죠. 우리는 항공기 폭발물 감지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비행기 테러를 막기 위한 거였어요.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태민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만드는 거야. 그런데 2년 전 실험 중에 태민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서윤이 그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죠. 태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폭발물 안전장치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 전선을 자르려는 순간 띵! 환풍구에서 소리가 났어요. 회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 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소리 때문에 폭탄이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타이머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19, 8. 교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저를 힘껏 밀쳐내셨어요. 태민아, 비켜. 넌 살아야 해. 계속해. 약속해.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폭발했어요. 태민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수님 몸에 가려서 가벼운 상처만 입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무서웠어요. 금속 소리만 들으면 그날이 떠올라요. 다시는 그런 일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태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친척도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죠. 복지관은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절 알아볼까봐. 그래서 공항으로 왔어요.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아무도 절 신경 쓰지 않거든요. 2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요. 매일 사람들 얼굴만 봤어요. 한 번 본 얼굴은 절대 안 잊어요.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고 불렸던 이유 중 하나였죠. 그래서 오늘 1년 전에 봤던 저 여자를 기억했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구하려 한 거냐? 무서웠을 텐데. 태민이 회장을 봤습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마지막 말씀이 계속하라는 거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라고. 그래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태민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진성그룹 본사. 박민석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중이었죠. 휴대폰은 이미 부숴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야 했습니다. 회장이 비행기 폭발로 사망하고 자신이 자연스럽게 후계자가 되는 것. 하지만 이동수에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박민석은 서둘러 여권과 현금을 챙겼습니다. 해외로 도피할 준비였습니다. 그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양쪽에서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석 씨, 긴급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테러 교사 및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박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전 아무것도.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박민석의 손목에 채워졌죠. 이건 오해입니다.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진성그룹 본사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소리쳤죠. 전무님, 회장 암살 시도가 사실입니까? 왜 삼촌을 죽이려 했습니까? 플래시가 터지고 박민석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2시간 후 경찰서 조사실. 박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았지만 소용없었죠. 형사가 테이블 위에 증거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유라헬과의 통화 내역, 50억 송금 기록, 이동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박민석 씨,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공범들이 다 자백했어요. 형사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유라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박민석이 50억을 줬어요. 박진우 회장을 제거하라고. 비행기 폭발을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동수의 녹음된 이어폰 통화. 이 실장, 왜 연락이 없어? 일 제대로 된 거야? 음성 분석 결과 당신 목소리로 확인됐습니다. 박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사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돈은 차고 넘치는 재벌 2세가 왜 삼촌을 죽이려 했죠? 박민석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에 후계 구도에서 밀려났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을 회사 위에 일했는데 삼촌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후계자 명단에서 완전히 제외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 했다. 박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삼촌이 사라지면 제가 자연스럽게 회장이 될 수 있었어요. 이사회도 저를 지지했으니까. 그냥 비행기 사고로만 보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제 테러 조직과는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박민석이 대답했습니다. 해외 사업하다가 알게 됐어요.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사람들. 유라엘은 그들이 보낸 전문가였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거지 애 하나가 다 망쳤어요. 박민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작 12살짜리 노숙자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12살짜리가 당신보다 훨씬 똑똑했으니까요. 10살에 서울대 들어간 천재거든요. 박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천재? 형사가 태민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태민, 10세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수석 입학, 폭발물 전문가였죠. 당신이 건드린 게 누군지도 모르고 건드렸군요. 한편 별도 조사실에서는 이동수가 신문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 실장, 20년을 함께한 회장을 왜 배신했습니까? 이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이 백혈병이에요. 치료비가 15억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럴 돈이 없었어요. 박 전무가 접근했어요. 회장님 일정만 알려주면 15억을 주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점점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당장 치료 안 하면 위험하다고. 전 아버지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동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알았다면 도와주셨을 텐데요. 이동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이 병원에 전화하셨어요. 당신 딸 치료비 전액 지원하신답니다. 이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주일 후 병원 VIP 병실. 태민은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제대로 된 식사와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았고 깨끗하게 씻은 머리는 단정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태민이 대답하자 박진우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태민아, 컨디션 좀 어떤가? 많이 좋아졌어요, 회장님. 제대로 된 밥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회장이 태민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민아, 자네한테 할 이야기가 있네. 태민이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이 봉투를 내밀었죠. 이게 뭐예요? 장학금 통장일세. 그리고 후원 계약서. 태민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에는 이미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고 계약서에는 진성그룹 장학생 전액 지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자네가 서울대 복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학비, 생활비, 연구비 전부 지원하겠네. 기숙사도 마련했고. 태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다시는 공부 못해요. 사람이 죽었어요. 쟤 때문에 교수님이. 회장이 태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지. 김 교수님이 원하셨을 걸세. 태민아, 자네 교수님은 왜 자네를 밀쳐내셨을까? 태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죠. 자네가 살아서 계속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일세. 사람을 살리는 기술. 그게 교수님 꿈이었잖나. 자네가 포기하면 그 꿈도 거기서 끝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회장이 태민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는 이번 주에만 200명 넘는 사람을 살렸네. 그 비행기에 탄 승객들 전부. 자네 능력은 축복이야. 저주가 아니라. 그때 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태민아. 그녀는 화난 얼굴로 태민에게 다가왔죠. 복학 축하한다. 태민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나, 전 아직 결정 안 했는데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넌 할 거야. 난 알아.
넌 도망치는 애가 아니잖아. 태민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들이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했다, 태민아. 이제 다시 시작해.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태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회장과 서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대학교 정문 앞. 태민은 새 옷을 입고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배낭을 맨 12살 소년. 하지만 이제는 거지가 아니었죠. 정문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민이 한 걸음 한 걸음 캠퍼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오가고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항공우주공학과 건물이 보였죠. 태민은 그곳을 향해 걸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태민 학생 복학 환영. 태민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괜찮아. 할 수 있어. 3층 연구실 문을 열자 교수님과 선배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태민아, 돌아온 걸 환영한다. 태민은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선배님들 다녀왔습니다. 연구실 한쪽 벽에는 김성훈 교수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민은 사진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돌아왔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못다 하신 연구,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기술 만들겠다고. 태민은 자신의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 노트북을 켰죠. 화면이 켜지고 태민은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항공보안 AI 시스템 1.0- 얼굴 인식 통합 버전.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 확신에 찬 손길로 코드를 입력했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민아, 첫날 어때? 힘내. 누나가 응원해. 태민이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해요, 누나. 잘하고 있어요. 회장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태민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게. 자네를 응원하네. 태민이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코드가 빠르게 입력됐죠. 2년 전 멈췄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의 꿈, 회장님의 응원, 서윤 누나의 격려,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12살 천재 소년 강태민, 공학 노숙자에서 대학생으로,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기술자로 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